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8월 6일 목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지긋지긋한 이 장맛비, 일단 서울만큼은 지금은 약간 멈칫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정부가 이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서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 사업에 이 $10,000, 우리 돈 약 119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북한의 개성 남북 연락소 폭파 때 이걸 잠깐 보류했다가 이번에 오늘 다시 결정한 거죠. 자, 이 $10,000 다음 달에 송금이 된다고 하는데, 자, 오늘 이 내용을 발표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 뭐랄까요, 불편한 여론을 의식해서였을까요? 요 며칠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그 환강댐 수문 무려 3번이나 열어서 물을 흘려보낸 북한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는 말도 하긴 하더군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소개해 올리죠. 슉. 먼저 오늘 청바지 입고 출근한 유호정 의원. 슉. 다음은 황정민 나와. 그 황정민은 아닙니다. 슉. 마지막 100만 유튜버 은퇴 부른 뒷광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그리고 어제 방송 시청률과 함께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자리엔 전민기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춘천 의암댐 실종 사고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 소식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짧고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현장 관전 포인트 보시죠. 자, 원피스가 뭐 어때서입니다. 이거 정말 지금도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네, 어제부터 계속 소란스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정의당 유호정 의원의 옷차림 논란의 중심,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회로 떠나보시죠. 자, 그제 국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 정의당 유호정 의원의 복장 문제, 오늘까지도 화제인데 일부 네티즌들이 저 복장을 놓고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SNS 페이지죠.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에서 5일이었습니다. 네티즌이 류 의원 사진 올리고서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갖춰 입는 거는 예의다라고 하면서 튀고 싶은 걸, 여기 걸에다가 이제 영어로 GIR을 썼고요. 예의 없는 걸이라고 썼습니다. 이 게시글 댓글에는 이제 류 의원 비하하는 댓글이 좀 다수 달렸는데 그 안에서도 좀 강론을박이 있긴 있었어요. 뭐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유 의원의 옷차림, 자, 보이시죠? 저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 착석을 했는데, 자, 보시다시피 의원들 주변에 있는 의원들도 약간 옷이 왜 뭐 이런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상했으면 좀 쳐다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알아봤는데 동료 의원들 중에 류 의원에게 복장 문제 지적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뭐 젊은 의원인데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런 반응이었다는데 오히려 국회 밖에서 논란이 커졌고 또 노란 마스크도 또 그렇게 따지면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전혀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또 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저 유 의원이 입고 있는 저 원피스가 네. 국내 한 브랜드 옷이라는데 88,000원. 예, 네. 완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자, 관련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막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는 거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너무 연예인처럼 화려하게가 아닌 이상 편한데 원피스 정도는 입을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행정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옷차림에 대해서 그걸 갖다 지적한다는 건 좀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나라에 힘쓰는 분인데 근데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닌다는 자체가 아무리 봐도 잘못됐다고 자, 마지막 남성분을 네. 빼고는 대부분 다 뭐 어떠냐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게 SNS도 뭐 글들 많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이제 류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글들 많았습니다. 예. 자, 아무튼 저렇게 시민들의 반응도 제각각인데, 제가 어제 뉴스룸 그 원보가 중계 때문에 네. 유 의원하고 직접 영상 통화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 전화를 걸기 전까지는
좀 이랬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통화를 끝내고서는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네.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설득을 좀 당했습니다. 일단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포럼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040 청년 의원 포럼이 있습니다. 청년 시민분들과 이제 청년 의원들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원피스를 입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옷을 그대로 입고 본회의장으로 가자 그렇게 약속이 되었고 저와 공동대표인 유정주 의원님 두 명이 다음날 본회의에 그대로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국회라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근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면 국회도 입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어제 그제 이제 7월 네. 임시국회가 끝나서 이제 국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좀 복장이 편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보신 저 행사에서 원피스 그 똑같잖아요, 옷이. 맞아요. 예, 그걸 그대로 입고 본회의장에 가자고 약속을 했고 본인은 그 약속을 지켰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젯밤 자신의 SNS에다 글을 썼는데 국회의원 연구단체죠. 2040 청년다방 에서 지난 3일 창립 행사를 가졌는데 당일에 이제 인사말하고 그전 행사 준비 중에 가벼운 이벤트로 오늘 복장으로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기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이제 유 의원의 분홍 원피스를 입은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막상 유정주 의원은 청바지를 입고 본회의장에 가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본인은 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더 약간 좀 미안한 감을 보이던데 네. 어쨌든 유 의원에게 비난이 쏟아지니까 지금 정말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는 약간 연대감을 표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이 그 SNS를 통해서 지지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심상정 대표. 대표도 올렸죠. 예. 그래서 우리 당 류호정 의원이 고된 하루 보냈군요. 갑자기 원피스가 입고 싶어진 아침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올린 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지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유정주 그렇죠. 의원. 예. 17년 전 그 쉰내나던 논쟁. 이 17년 전은 예. 그 유시민 개혁당 당시 의원. 예. 그때 이제 흰 바지 입고 예, 백바지 그랬던, 일명. 맞습니다. 예. 근데 원피스 사건이 있었어. 쉰내나. 그러니까 네.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지금의 분위기가 맞습니다. 신나다. 예, 지금 더 신내 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당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일부 문바들이 류호정 의원 패션 갖고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 서슴지 않는 거 보면서 예. 꼰대력으로는 완전히 바통 터치가 됐구나. 예, 아무튼 뭐 저 강한 표현을 표현은 했어요. 김재섭 최고위원의 맞습니다. 표현이고요. 네. 자, 그런데 유호정 의원 원피스 이전부터 이미 원피스보다 저도 어제 그 원버가 중계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네. 이미 원피스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의상들을 입고 왔었어요, 국회에.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국회에 입성한 류 의원이 이제 이전에도 꾸준히 기성 정치인들하고 다른 옷차림 해왔습니다. 막 학생처럼 가방도 메고 오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6월에도 정장 반바지 차림으로 이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고요. 지난달에도 청셔츠 청바지 이제 입기가 쉽지 않은 청청 패션인데 청청. 거기다 운동화 신고 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특히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혹시 그 그림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전에 뭐 청청 패션이나 이런 거? 예, 잠깐 보여주시죠. 이걸 찍고 줬더니. 근데 사실 이게 제가 한 5번 정도는 입었을 때 들킨 거거든요. 들켰다라고 해야 하나? 청바지는 한 3번 정도, 그리고 반바지는 한 2번 정도 입은 상황에서 이제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동안 의원님들이 딱히 뭐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인사 평범하게 하고 지나가고 정말 말 그대로 아무도 개의치 않아 했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에 들어온 게 좀 신기하겠네요. 자, 유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본인이 정장을 입어도 정장을 입은 것 가지고도 욕을 또 했다. 뭐 비판을 하더라.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과거 아시다시피 네. 게임 BJ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볼까요? 지금 나오는 저런 방송 화면인데 그렇죠. 저런 거에 대한 선입견인지 아니면 그냥 젊은 여성 정치인, 20대 여성 정치인에 대한 편견인지 뭐 약간 좀 뭐 감론을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비례대표 1번 됐을 때도 좀 그렇죠. 논란이 있었잖아요. 대학 시절에 이제 e스포츠 그 동아리 회장직도 맡았고 졸업 후에 이제 게임 회사에 취업하기도 했는데 뭐 과거에 직업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그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하고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게임 비디오 자키로 한때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사진 돌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던 또 기억은 있긴 합니다. 예. 머리도 노란색이고요. 예. 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장 논란, 의원들의, 정치인들의 복장 논란 하면 또 빠지지 않는 분이죠. 앞서 유시민 당시 개혁당 의원 얘기를 했는데 그분 말고 자, 이분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지금 뭐 강기갑 전 통합진보당 대표. 네. 자, 저 복장. 아까 공중부양 하늘 날고 있었어요. 예, 그 사진도 나갔고 아예 저렇게 한복 차림으로 국회에 왔었단 말이죠. 그 처음에는 사실은 한복 입고 등원해서 비판받기도 했는데 예. 나중에는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뭐 인정을 받고 나니까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수염 기른 채 두루마기하고 고무신 신었는데 특히 이제 해당 차림으로 광화문 촛불 집회를 누빌 때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강달프라고. 그 유명한 그 반지의 제왕 주연급 그렇습니다. 캐릭터죠. 간달프를 빗댄 그런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 강기갑 전 대표를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네.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이 유호정 의원 논란에 네. 대해서 본인의 과거 경험칙도 있으니까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말이죠. 잠깐 들어보시죠. 열심히 하시네요. 예. 네. 뭐 국회 처음 방문하다가 검문소에서 걸려가지고 약간 좀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뭐 군의적이고 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제 아직도 그걸 중요시하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공간으로 좀 더 대중화되고 허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강기갑 전 의원도 유 의원하고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정말 복장을 정제한 의관을 정제한 분들의 의정 활동은 어땠을지도 한번 보시죠. 자, 기억하실 겁니다. 네, 2011년이죠. 김선동 당시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의원. 이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하기 위해서 체류가스를 뿌렸었어요. 당시에. 저건 또 그 해머로 맞습니다. 뭐 일본식 표현 한마루 뭐 이렇게 네, 이건 한다. 패스트트랙 예. 막기 위해서였고요. 자, 저때 김선동 의원 앞서 보신 그 장면에서는 뭐 안중근의 심정으로 최루탄을 터뜨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저도 국회 출입이 한 10년 넘게 했었는데 네. 자, 저런 모습을 보면 이미 국회는 권위의 공간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예. 그러니까 옷만 잘 차려입으면 뭐하냐라는 반응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옷 제대로 차려입고 성추행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예. 원피스가 뭐 짧은 것도 아니고 예. 왜 그러냐라는 반응들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자, 오늘 그럼 유호정 의원 어떤 옷을 입고? 자, 오늘은 청바지. 청바지. 청바지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청바지를 예, 입고 나왔네요. 대학생처럼. 그렇습니다. 자, 다만 유호정 의원 말이죠. 일단 지금 댓글에 많은 분들이 하신 얘기가 옷 괜찮다. 근데 옷보다 실력으로서 의정 활동으로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으니까 네. 역시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말 말이 많았던 국회 현장 여기까지 둘러보고요. 다음 현장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생방송 중에 일어난 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전 포인트 보시죠. 충격 곡괭이 난동 KBS 안전 문제 없납니다. 진짜 어제 이 KBS 라디오 생방송 중에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이 와장창. 깜짝 놀랐어요. 깜짝 네. 놀랐습니다. 또 우리 전 의원님은 라디오도 하시잖아요. 저기는 심지어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도 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두 번째 현장 여의도 KBS로 가보시죠. 어떤 게 뭘까?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모래사장에서 흰색 모래를 만지는 걸 좋아했다. 혹은 네네. 네. 지금 밖에 이상한 음악을 좀 들을 네네.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 잠시 이제 방송이 매끄럽지 않았음을 이제 사과드립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음악 들으면서 김영규 씨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뵙겠습니다. 네.
조금 스튜디오에 방송 제가 오래 했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인 일이 생겨서 제가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저 장면이 네. 보시면은 이제 평소처럼 방송을 잘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밖에서 뭔가 짱 하면서 깨지는 소리가 났고 급하게 방송을 저렇게 마무리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뭐 황정민 나와 이런 소리 들리고. 네. 당시 이제 오픈 스튜디오는 KBS 쿨 FM 아이고.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이제 2시부터 하는 건데 황정민의 예. 뮤직쇼가 진행 중이었고 예. 이제 진행자가 황정민 아나운서예요. 배우 황정민 배우 씨는 황정민 씨 아니고 그리고 게스트 김영규 씨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리창 깨지는 소리 났고 한 10초 가량 소음이 좀 고스란히 청취자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 이게 이제 사고가 벌어지니까 DJ인 황 아나운서 자리에 피했고 음악이 한 3곡 정도 나간 이후에 게스트였던 김영규 씨가 마무리를 멘트를 했어요. 음악이 계속 연달아서 예, 세 근데 곡. 오늘 들어보니까 지금 약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겪고 아하, 계시고 그렇군요. 다른 아나운서가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 곡괭이 들고 난동 부린 남성의 가방에서 뭐 가스총도 나왔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남자 가방에 작은 곡괭이 2개가 더 있었고 아이고야. 또 가스총도 소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곡괭이, 아유. 네, 그래서 가스총 이미 제출받았고 이 가스총 적법하게 소지했는지 여부도 지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어요. 자, 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정민 아나운서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후 스트레스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 예, 그래서 좀 정상적인 활동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충격을 워낙 좀 놀랐어요. 받았겠죠. 그 곡괭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아이고. 즉각적인 진단과 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 입원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했군요. 예. 자,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사람 이 곡괭이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 횡설수설해요. 그러니까 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휴대전화가 25년 때 도청을 당하고 있는데 다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찰이 내 이야기를 예. 안 들어줘서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 지금 경찰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게 예전에 1988년 저 그때 라이브로 보고 있었어요. 그 MBC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확 생방송 중에 난입을 하더니 내 귀에 도청 장치가 달렸습니다 하면서 막 그 지금 유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예,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정말 깜짝 놀라요. 그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자, KBS는 어쨌든 자기들이 뭐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고 입장문도 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일단 거기 청원 경찰이라고 하죠. 네. 그분들 아, 시큐리티. 그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아, 그렇죠. 입장문 낸 거는 뭐라고 했냐면은 경찰에 체포됐고 신속한 대처를 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문제 않았다라고 없었다. 이야기했었어요. 예. 예. 자, 그러면은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죠. 저거 지금 지금 소리를 지르네요. 맞아요. 지금 깨지고 있구나. 지금 부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자, 보시면 이제 시큐리티 분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 그렇죠. 옆에 있거든요. 근데 아까 신속히 대응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보인다. 예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아니 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사실 여러 명이기 때문에 좀 달려들었으면. 예, 좀 아저씨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뭐 이렇게 좀 제지를 하거나, 네. 야, 진짜 좀 무섭긴 하겠네요. 무섭긴 진짜.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 6, 7명 정도 남자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 이후에 보시면은 또 가서 난동을 부리죠. 그때 지금 경찰차가 오는구나. 도착을 해요. 이때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 곡괭이를 받아드는 뺐네요. 상황. 그래서 좀 신속히 대처했다라고 그러니까 보기 좀 힘든 상황이죠. 상황이 거의 종료된 후에 네네. 곡괭이를 넘겨받고, 예. 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조금, 지금 이 시큐리티 분들의 대응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KBS 노조에서 말이죠. 앞서 곡괭이 난동, 이거 경비가 너무 허술했다. 이렇게 좀 어떤 무슨 비판하는 네. 성명을 발표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KBS 공영노조 측이 성명을 내고서 이번 사건은 KBS 안전요원들의 허술한 경비 실태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만 말았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건이 돼버렸다라고 좀 비판을 했고요. 이 KBS 건물은 현행 통합방위법상 이 대통령령 제28호에 따라서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가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방호 계획이 필수적인 국가 중요 그럼요. 시설인데 그럼요. 여기서 보통-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 뭐 군사 정변이 날 때 가장 먼저 접수하는 곳이 방송국입니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각급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청와대, 국회, 국방부,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가 각급 시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곡괭이 하나에 저렇게 뚫렸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저 창문이 복구가 안 됐더라고요. 아까 가봤는데. 아, 가보셨어요? 좀, 예, 철책으로 좀 막아놓은 막아놓고. 상태긴 한데 아하.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KBS 곡괭이 난동 사건은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예, 그룹 2AM 출신 가수 임슬옹 씨 교통사고도 지금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사고가 지난 1일에 있었죠. 맞습니다. 그 서울 서부경찰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임슬옹 씨가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이죠. 밤입니다. 서울 은평구안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50대 남성을 들이받았어요. 근데 뭐 음주는 하지 않았고 예. 사고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다 인정을 인정했군요. 했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 보니까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예.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입수를 해서 지금 그걸 보여드릴 텐데요.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예. 자,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네. 예. 그렇죠. 지금 처음에는 아하. 사실은 음주운전이 아닐까를 사람들이 의심했고 예. 아니라고 했을 때는 무단횡단한 사람이 잘못이다. 그러나 저기 속도가 좀 너무 빨랐다라는 예. 오히려 지금 워낙 여전히, 순식간이네요, 저거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기가 이 CCTV를 자세히 저희가 이제 약간 뿌옇게 블러 처리를 했는데 네. 자세히 보면 이분이 좀 두리번한 모습도 볼 나오죠. 수,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충돌 직전에 달려오는 차량을 본인도 무단 횡단을 하다가 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누구의 과실이 더 큰 것이냐 맞아요. 이걸 놓고 갑론을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시야가 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점 그리고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는 점을 이유로 많은 이들이 이제 타이에 의해 사망 사건에 휘말린 임슬옹을 또 위로하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초가량 그 지났을 때 CCTV에 사망자가 사고 직전 주변을 살핀 듯한 모습 네. 우리 양 기자님이 짚어줬죠. 그런 담겼고 충돌 직전에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달리기도 했고 차량 속도가 좀 빨랐다라는 지금 보시는 점. 저기가 그 사건 현장인데 여기가 저희 상암동 JTBC 사고하고 멀지 않은 곳에 네. 있어요. 수색 쪽인데 저도 가봤거든요. 도로가 상당히 좁고 신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는데 말이죠. 그래서 로드뷰를 통해서 확인한 사건 현장 보니까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횡단보도고요. 사고 잦은 곳, 전방 120m 표지판과 속도를 줄이세요. 이 서행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무단 횡단일 경우에는 임슬옹 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 여론도 약간 좀 그렇고 말이죠. 자, 어쨌든 이제 현재 경찰이 임슬옹 씨에 대한 과속 등등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보겠고요. 자, 다음 현장 믿고 본 그것의 속사정을 파헤쳐 드립니다. 관전 포인트 보시죠. 뒷광고가 뭐길래? 입니다. 자, 이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310 중계석 저희 로고가 들어간 컵입니다. 네. 이 목표 시청률 달성 시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이것도 선물로 드릴. 드려요? 이 물론 네. 예. 아무튼 자, 그런데 이거 당연히 저희가 저희 돈 주고 산 머그컵이죠. 이른바 내 돈 내산. 내 돈 네. 내산이 뭔지 아십니까? 알죠? 네.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그렇습니다. 네. 자, 내 돈 내 먹은 뭔지 아십니까? 내 돈 내 먹은 뭡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네. 근데 내 돈 내 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그게 누구의 얘기일까요? 바로 이 사람 얘기입니다. 네, 267만 명의 유튜버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찌양이라는 사람. 중국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 먹방 그렇습니까? 쪽에서는. 네. 어르신들도 유튜브 이렇게 보시다가 한 번쯤은 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곱창을 앉은 자리에서 30인분, 라면도 22봉지로 후루룩.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강호동 씨가 있잖아요. 예. 별명이 씨름 육봉. 선수였으니까. 네, 육봉이었어요. 6봉지 먹었었는데 지금 라면을 또 찌양 보시면 거의 3-4배를 먹고 있어요. 체구는 훨씬 작은데 엄청 먹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어르신들은 왜 이런 걸 하는지 또 왜 저런 걸 좋다고 보는지
남이 밥 먹는 걸 왜 관전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만 솔직히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저도 잘 안 보는데 그냥 저거 보면은 대리만족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뭔가 좀 맛있게 먹는 모습 저분들 보면서 수입이 어떻게 보니까 한 달 수입이 6천만 원이 넘어요. 네, 엄청나죠. 네. 야, 자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유튜버 오늘 오전에 돌연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방송 극 초반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한 바이며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뒷광고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초반 몇 개의 영상을 제외하고 뒷광고를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질타가 아닌 사기꾼이라는 등 허위사실이 퍼져나가는 댓글 문화에 지쳐 앞으로의 더 이상의 방송 활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고 표기를 안 한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과드린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다. 없다는 허위 거죠. 사실 뭐 댓글에 시달렸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해명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뒷광고다. 뒷광고. 그다음에 탈세했다 이런 악플들이 달리니까 오늘 은퇴하겠다고 한 거고요. 예. 뭐 지금 돈 다 떨어지면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에는 절대 안 돌아온다 응수를 근데 했습니다. 예. 뒷광고가 뭐예요? 그 업체들이 광고를 2개를 넣더라고요. 보니까 광고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 써주거나 그런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마치 유튜버가 본인이 골라서 하는 것처럼 이런 걸 돈을 좀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치킨 먹방을 한다고 하면 이제 A 치킨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말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양캐스터 믿고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먹으면 사서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치킨이 이제 협찬이라는 거죠. 협찬. 아하. 그러면 말씀대로면 그건 진짜 배신 배반 사기 아닙니까? 속이는 거가 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예. 따른 폐해도 상당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있는 제품이 좀 버젓이 홍보되는 경우도 있고요. 품질이 검증 안 됐거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상품도 있겠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품 사양이 사실과 다른 경우까지 있는데 뭐 결국에는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소비자 소비자의 몫이에요. 예, 누가 책임지질 네. 않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또 논란이 된 유튜버들도 있죠. 잠깐 그 모습도 좀 보겠습니다. 저분은 누군가요? 이분은 이제 구독자 253만 명 보유한 양팡이라는 분인데 한국 분인가요? 예, 사과를 했습니다. 맞아요. 뭐 초심을 잃었다 사과드린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있다던데. 자, 이분인데 이분은 뭐 구독자가 470명. 저는 이분은 압니다. 아시죠? 예, 네. 라지 사이즈 피자 2판, 뭐 통연어, 대왕 연어 초밥, 네. 뭐 한꺼번에 앉은 자리에서 다 먹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근데 뭐 광고를 협찬이라고 적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광고하고 협찬이 비슷한데 달라요? 광고는 물건도 주고 돈도 주는 거고 네. 협찬은 그냥 물건만 물건만. 대주는 겁니다. 당연히 돈이 오간다는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유튜버들 얘기를 했지만 연예인들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한혜연 씨, 그리고 강민경 씨 가수, 간접 광고 PPL 논란이 있죠. 맞아요. 그 광고주로부터 돈 받고 마치 내가 산 것처럼 내돈내산 콘텐츠 만들어서 좀 비난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영상 보면은 이걸 모아오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돈을 무더기로 썼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럼 돈을 얼마나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발은 한 3천만 원 받았고 3천만 원. 그리고 다른 영상으로는 2천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한혜연 씨는 슈퍼스타들의 스타일리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옷이나 가방 같은 컨텐츠 올렸을 때 더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신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돈내산이라고. 강민경 씨 있죠. 다비치. 그 강민경 씨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도 일상 공개라고 올린 영상 중에 거기 또 PPL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민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 수익 좋은 곳에 쓰겠다면서 이제 기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자기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때 당시 기부한 금액이 2,500만 원 정도였는데 건당 1,000만 원이 넘는 PPL. 여기 좀 포함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법 위반이 됩니까?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뒷광고는 이제 법규 위반입니다. 뒷광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규정을 어긴다고 해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아니 법을 어겼는데 처벌이 안 되면 그거 뭐하러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오는 9월 1일부터는 이제 협찬 광고 여부를 더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심사 지침 개정안 시행한다고 하니까 일부 유튜버들 뒷광고 논란도 좀 줄어들기를 우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논란이 됐기 이거는 때문에. 진짜 좀 시정을 해야 되는 게 소비자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건 좀 맞습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310 중계석은 진실된 컨텐츠만 보여드립니다. 뭐 저희 유튜브 채널은 아니고 네. JTBC 뉴스 유튜브 채널 또 이거 하래요. 예,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채널 돌리시지 마시고요. 지금 시각 오후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지금 1위가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자, 민변 출신이죠. 권 변호사가 어제 새벽에 네.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지금 뭐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파장이 큽니다. 지난 4월에 그 MBC가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했잖아요. 지금 구속된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엮기 위해서 공모한 정황이 있다 이런 의혹 제기하면서 녹취록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권경애 변호사가 그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테니 제발 MBC 보도를 비판하는 페북을 그만 올려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아, 누군가에게서? 네, 이런 폭로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제 새벽에 그 SNS에 올렸는데 곧바로 내렸어요. 이 맞아요. 권경애 변호사가. 네. 그런데 지금 뭐 어떤 언론과 인터뷰 요청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뭐 검언유착 이전에 권언유착 아니냐. 지금 이런 또 문제 제기가 있단 말이죠. 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고 방송을 관장하는 지위 높은 분이다라고. 그 사람이 전화를 했다. 그렇죠. 이 말 사실이라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에요. 한 위원장도 민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좀 그런 의혹을 좀 갖게 자, 됩니다. 그런데 상혁 위원장 반응이 나왔죠. 네, 뭐 절대 아니라고 했죠. 예, 그러면서 권경애 변호사 통화한 적은 있는데 MBC 보도 나가기 전이 아니라 그 후에 했다. 그리고 통화 내용도 검언유착 보도와는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다. 내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걸 좀 쟁점화하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정치부 회의에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밤 뉴스룸에서 다시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